네, 오늘은 우리 교재 65페이지 생두의 분류 및 평가 하겠습니다. 네, 커피도 농산물이잖아요. 그래서 등급을 나누게 되는데요. 커피의 등급을 나누는 거는 세 가지의 기준이 있어요. 볶지 않은 커피를 생두라고 하고, 참고로 볶은 커피를 원두라고 해요. 그래서 볶지 않은 커피, 생두의 등급을 분류하는 기준이 국가에 따라서 세 가지의 기준이 있는데요. 하나는 결점두, 몇 개가 결점두가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크기가 큰지 작은지, 그리고 생산 고도가 높은 곳에서 재배가 됐는지 낮은 곳에서 재배가 됐는지, 이렇게 세 가지의 기준으로 커피의 등급을 분류하게 됩니다. 네, 결점도의 수가 적은 게 더 좋은 커피이겠죠. 그래서 결점도의 수가 적게 포함된 거를 좋은 등급으로 분류하는 국가는 대표적으로 브라질,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이런 국가들이 있어요. 이 옆에 보시면 브라질의 넘버 2부터 넘버 6로 분류된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그레이드 1부터 그레이드 6까지, 그리고 에티오피아도 그레이드 1부터 그레이드 8까지 이렇게 분류가 그러니까 등급이 적혀지게 되는데요. 특이한 점은 인도네시아나 에티오피아는 그레이드 1부터 시작이 된다면 브라질은 넘버 1이 없고 넘버 2부터 있죠. 네, 왜냐면요. 이게 약간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브라질은 넘버 1이 없는 이유가 자연의 산물이 완벽할 수는 없다. 그런 의미로 넘버 1이 없고 넘버 2부터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크기가 큰 거를 좋은 등급으로 분류하는 국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크기가 큰 거를 좋은 등급으로 분류하는 국가는 대표적으로 콜롬비아, 케냐, 탄자니아 이런 국가들이 있어요. 우리 콜롬비아 수프리모 많이 들어보셨죠? 네, TV에서도 인스턴트 커피의 광고를 할 때 콜롬비아 수프리모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들을 수 있는데요. 이 수프리모는 크기가 큰 분류로 크기가 큰 콩, 그러니까 좋은 등급, 콜롬비아에서는 좋은 등급으로 분류가 되는 명칭입니다. 그리고 케냐 AA 또 들어보신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AA가 제일 큰 등급이고요. 그 밑에는 AB, 그리고 C, 그 다음에 피베리 뭔지 아시죠, 여러분? 껍질 안에 하나의 콩만 들어있는 거, 보통 두 개가 들어있지만 껍질 안에 하나만 들어있는 거, 그거가 피벨이었죠. 이렇게 AA, ABC, PB 이런 식으로 적고요. 탄자니아도 크기가 큰 콩을 좋은 등급으로 분류하는 국가인데 AA, A, B, C, PB, 피벨이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고도가 높은 곳에서 재배가 될수록 일교차가 크니까 밀도가 단단하고, 그리고 식물이 자라기에 안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사람이 느끼기에는 더 좋은 맛과 향 성분을 많이 만들어낸다고 했죠. 그래서 고도가 높은 곳에서 재배가 되는 커피가 더 좋은 커피인데요. 그 고도가 높은 곳에서 재배가 되는 커피를 좋은 등급으로 분류하는 국가에는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이런 대표적인 화산지대가 있는 국가예요. 이런 국가, 그리고 또 멕시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보실 점은 코스타리카하고 과테말라는 SHB, 그 아래 등급은 HB 이렇게 쓴다면 멕시코는 똑같이 고도가 높은 곳에서 재배가 되는데도 SHG로 표기가 되죠. 이거는 어떤 글의 약자냐면요. strictly hard bean 해서 아주 단단한 콩이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거의 약자로 SHB 이렇게 쓰고요. HB는 strictly가 빠지고 hard been. 그래서 SHB가 아주 단단한 콩이라면 HB는 그냥 단단한 콩. 그래서 그 아래 등급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멕시코와 온두라스 같은 국가는 SHG로 표시를 하고요. 이거는 strictly high grown. 그래서 아주 높은 지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결점도가 적은 게 좋은 등급으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데, 그럼 결점도라는 거는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점도. 여기에 있는 게 결점도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게 결점도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자, 그린 커피에서 이 디펙트 결점도의 샘플들을 보면요. 여기에 있는 것들이 다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딱 봐도 알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들의 이거 결점도들이 있어요. 요거 한번 크게 해서 여러분들이 더 잘 볼 수 있게 해볼게요. 네,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깨지고 여기 구멍 뽕 뚫렸죠? 이게 벌레 먹고, 여기도 보면 여기 구멍 뽕 뚫렸죠? 여기 동그란 거. 이런 게 벌레 먹은 거예요. 이런 게 벌레 먹은 거고, 이런 것들은 과발효되거나 아니면 이런 데는 썩고 썩어서 까맣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결점도예요. 여러분들 커피를 사서 마실 때요. 어떤 집에 가면 아메리카노 한 잔에 큰 건데도 1,000원, 1,500원인 데가 있고, 어떤 곳에 가면 한 잔에 3,500원, 4,000원인 곳들이 있죠. 이것도 커피도 농산물이기 때문에요. 사과와 마찬가지로 보시면 돼요. 과일과 마찬가지로. 사과도 시장에 가서 바구니에다가 여러 개 담아놓고 한 바구니에 5,000원 하는 그런 사과가 있는 반면에, 뭐 신세계백화점이나 현대백화점 같은 곳에 가서 보시면 식품관 지하에 하나에 몇천 원 하는 비싼 사과들도 있죠. 그것처럼 커피도 똑같이 농산물이라서요. 벌레 먹고 썩고, 그리고 너무 나무에서 음, 오랫동안 늙을 때까지, 열매가 다 마를 때까지 있다가 수확이 된 거, 이런 것들 모두 다 벌레 먹은 거, 뭐 여기 이런 거 썩은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런 것들이 결점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많이 함유된 커피는 가격이 싸겠죠. 그래서 아메리카노도 판매를 하는 곳에 갔을 때 1,000원, 1,500원짜리는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된 커피를 그냥 볶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격이 싸게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결점도가 하나도 없고 결점도가 없이 그냥 좋은 등급의 커피는 가격이 이렇게 결점도 많은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비싸요. 그래서 1,000원이나 1,500원짜리와는 아메리카노와는 또 다른 커피가 포함된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결점도들은 드라이 체리, 발효두, 조개두, 벌레두, 흙두, 곰팡이두, 파편, 쪼개진 거, 그리고 이물질, 돌이나 나뭇가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결점도에 들어가요. 돌이나 나뭇가지, 심지어 옥수수 같은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물질에 포함이 되는데요. 드라이 체리는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콩팥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드라이 체리. 그리고 발효두는 너무 익거나 땅에 떨어진 열매 또는 정제 시 물에 오염된 경우에 발생이 되는데요. 이런 것도 발효 결점도. 그리고 조개두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깨진 거, 쪼개진 거라고 보면 돼요. 겉모양이 조개 껍질 같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둥그렇게 되어 있는 거가 있는데요. 요거는 유전적인 요인 등으로 발생이 되는데, 요것도 이제 결점도로 봐요. 마치 깨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벌레두는 벌레 먹은 거. 벌레가 이 커피 열매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요. 그 안에다가 알도 낳고 그렇거든요. 그 유충이 종자를 먹이 삼아서, 그러니까 이
커피 열매를 먹이 삼아 가지고 커피가 벌레 먹은 형태로 구멍이 뻥 뚫리게 되는데요. 그런 거, 벌레 먹은 거. 그리고 흙도 정제 공정에서 너무 발효되어 생두가 검게 변색된 상태. 이것도 흙도 색깔이 까맣죠. 이런 거에 비해서 결점두로 봐요. 그리고 곰팡이 난 거, 곰팡이에 의해 색이 변한 콩, 건조가 완전히 안 되거나 아니면 유통 과정에서 습기를 먹은 것이 이제 원인이 되죠. 그리고 파편이랑 이물질 이런 게 모두 다 이제 결점도에 들어가게 돼요. 결점도가 없는 건 여기에서 요런 데는 이제 깨끗하잖아요. 제가 결점도를 요런 거에서는 다 골랐는데 로스팅을 하기 전에 여기에 결점도가 하나 있어요. 어떤 게 결점도가 보여요, 여러분? 여기에 결점도가 있어요. 하나 있어요. 여기 가운데 여기 이거 요거 보이세요? 요거 이게 뭐냐면 돌이에요. 돌. 커피하고 크기도 비슷하고 색깔도 비슷하죠. 그래서 저도 이런 것들을 커피를 볶기 전에 하나하나 일일이 다 골라내게 되는데요. 이런 돌멩이 같은 게 만약에 커피와 같이 볶아져서 커피를 마시기 전에는 커피를 갈아야지 되잖아요. 그 커피를 가는 기계를 그라인더라고 하는데 그라인더에 들어가게 되면 돌이 그라인더의 날을 상하게 해서 고장이 나요. 고장의 원인이 크게 나는 원인이에요. 근데 이런 돌 같은 거는 색깔도 비슷하지 크기도 비슷하지 하니까 이 생돌을 납품하는 업체에서 한번 석발기에 돌려서 이런 것들을 골라내는데 이거는 너무 색깔 그리고 크기 비슷해서 여기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결점도 볼게요. 여기 이거는 벌레 먹은 거. 여기 구멍 뻥 뚫린 거. 요게 벌레 먹은 거고요. 요런 거는 썩은 거. 여기도 썩은 거.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물질이 하나 있어요. 여기 요거. 요거. 옥수수. 옥수수가 있어요. 옥수수. 아, 왜 옥수수가 여기 있었을까요? 그쵸? 네, 옥수수나 아니면 이런 이물질도 돌, 나뭇가지, 그리고 지푸라기 이런 것들이 그런 이물질들이 꽤 생도에 많이 포함이 된 채로 이제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결점도 중에 볶아야지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볶아야지만 알 수 있는 거. 여기에 이거 하나는요. 물론 이 부분도 이 부분보다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미 손상을 입은 상태의 결점도였기도 한데 또 한 가지 이 색깔 이거 똑같이 한 번에 볶은 거거든요. 다른 것들은 색이 모두 비슷비슷하게 짙은 갈색을 띠고 있잖아요. 그런데 얘만 밝은 색으로 남아 있죠. 이거는 볶아야지만 알 수 있는 결점도인데요. 미성숙도 영어로 퀘이커 미성숙도라고 불려요. 이 결점도가 미성숙도 퀘이커 볶아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거와 다르게 색이 볶았을 때도 갈색으로 변하지 않고 밝은 색으로 남아있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미성숙도라고 했죠. 이 커피가 성장을 하면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만들어지기 전에 채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성숙했을 때 커피가 따지게 돼서 갈변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이나 당 성분 같은 것들이 부족해서 이 상태로 볶았을 때 남아있게 되는 거. 이게 미성숙도 퀘이커라고 합니다. 결점도만 볶아봤어요. 결점도만 볶으면 이렇게 색이 제각각이에요. 어떤 거는 이렇게 진하고 이렇고 뭐 많이 타요. 결점도들을 볶게 되었을 때 문제점은 많이 탄다는 게 문제점이에요. 많이 타면 다른 맛을 내겠죠. 여기 보시면 이 흑두 같은 경우에는 부쾌한 냄새가 강하게 향미에 해를 입힌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결점도들도 볶았을 때 향미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거는 이 퀘이커만 빼고는요. 이 퀘이커만 빼고는 비슷비슷한 색깔로 익었다면요.
여기에 결점두들만 보면요. 결점두들의 색깔은 완전 너무너무 이 편차가 크죠. 이 편차가 큰 거는요. 결점이 있는 부분이 열에 의해서 타게 돼요. 까맣게 타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짙은 색깔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또 더 큰 문제점은 탄 음식을 뜨거운 물에 우려서 내린다면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향미뿐만이 아니고 건강에도 해를 끼치게 돼요. 여기 이게 결점두들을 여기 보면 이렇게 결점이 있는 부분이 진한 색깔이죠. 이거는 전부 다 진하고 여기도 결점이 있는 부분이 진하고 여기도 이렇게 결점이 있는 부분이 조직에 한번 조직이 이게 한번 해를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열에 약해요. 커피를 볶을 때는 200에서 300도 사이의 온도가 커피에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높은 온도의 열이 조직이 성글지 않게 되면 약하게 되면요. 조직이 한번 피해를 입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정도의 열이 가하게 되면 밀도가 높지 않아서 타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향미뿐 아니라 몸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결점도는 적은 게 좋은 등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결점도의 수가 브라질 넘버 2부터 6를 보면요. 결점도의 수가 결점두 수 네. 미안해요. 오타 있었네요. 네. 결점도의 수가 4개까지 환산했을 때 4개까지인 거가 넘버 2고요. 넘버 3는 12개인 것까지 이렇게 해서 넘버 6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에티오피아 그레이드 1, 그레이드 2 이렇게 나가는데요. 인도네시아도 그런데 약자로 써서 G1, G2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결점도의 환산수가 3개까지인 거를 그레이드 1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12개까지 결점도 수가 있는 게 그레이드 2라고 합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개수가 아니라 환산한 거예요. 환산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해 줄게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결점도 수를 4개까지다 12개까지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기준이 되는 양이 있어야지 되겠죠. 뭐 100g 중에 4개 아니면 1kg 중에 4개 똑같이 이렇게 해버리면 뭐 어떤 기준이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도의 등급을 분류를 할 때요. 생도의 등급을 분류를 할 때 300g을 기준으로 잡아서 300g 중에 결점도가 4개 있으면 넘버 2.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300g의 샘플 그러니까 생두 300g의 샘플에서 결점도 환산수가 3개일 때까지는 그레이드 1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여기 약간 비교를 해볼 거는요. 스페셜티 커피 어소시에이션 오브 아메리카 미국 스페셜티 커피 협회에서는요. 스페셜티 커피를 분류를 할 때는 350g을 기준으로 삼아서 얘기를 해요. 등급을 할 때는 300g이지만 스페셜티 커피를 분류할 때는 350g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요. 이 사진은 지금부터 보는 사진은요. 생두를 수입하는 업체를 참고를 한 사진인데요. 그곳에 그 사진 거기 현지 커피를 들여올 때의 과정을 올려놨어요. 그걸 보면 이렇게 포대자루에 커피를 담아서 이제 산지에서 선적을 하게 되죠. 이런 포대에다가 담아서 선적을 하게 돼요. 생산 작업 준비, 산지에서 도착한 생두를 좋은 품질을 위해서 일단 선별 과정을 거쳐요. 돌, 실, 나무 이런 이물질을 제거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친 커피를 제가 아까 전에 받아서 결점도를 분류해 보니까 돌도 있었고 옥수수도 있었다고 했죠. 그렇지만 생두를 수입한 업체에서도 이미 해요. 투입된 생두는
진동 그리고 바람에 의해서 생두보다 무거운 이물질은 분리하고 가벼운 물질은 위쪽으로 배출해서 이물질이 없는 깨끗한 생두만 남게 된다. 하지만 아까 전에 제가 보여준 사진에서 보시면 옥수수도 있고 돌도 있었다. 커피의 크기와 커피의 무게와 너무 비슷하니까 그냥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생두 수입 업체에서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결점도를 제거해요. 풀 컬러 카메라를 통해서 결점도로 인식된 생두를 공기를 쏘아 제거를 해요. 결점도는 색이 다른 것들과 달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까 전에 석발기를 통하고 지금은 색깔을 분류를 하는 카메라를 통해서 분류를 해내고 그리고 포장을 해서 저한테 온 거예요. 그런데도 있죠. 중량, 패키지별 생산 포장을 하고 또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금속 탐지기로 혹시 있을지 모르는 금속 이물질 제거를 위해서 포장이 완료된 생두를 최신식 금속 탐지기로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게 되는 건데도 그런데도 꽤 많은 결점도가 들어오게 돼요. 제 손에 이제 소비자들에게 생두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커피를 볶기 전에는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다 골라내 주셔야지 돼요. 로스팅하기 전에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생두의 크기가 그 결점도의 결점도 수가 적은 커피를 좋은 등급으로 분류한다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지금부터는 크기가 큰 콩을 좋은 등급으로 분류를 한다.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생두의 등급을 크기가 큰 콩을 좋은 등급으로 분류를 하는데 크기를 스크린 사이즈라고 얘기를 해요. 스크린 사이즈. 스크린 넘버가 20, 19, 18, 17, 16 이렇게 내려간다면 스크린 사이즈 20이 제일 크죠. 7.94mm. 그리고 14가 5.55mm로 제일 작고 제일 크고 그래서 요거 제일 큰 거를 베리 라지, 그 다음에 엑스트라 라지, 베리 라지, 엑스트라 라지, 라지, 볼드, 굿, 미디엄, 스몰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케냐 같은 곳에서는 케냐나 탄자니아에서는 AA 이런 식으로 쓰고 콜롬비아는 수프리모, 엑셀소 그리고 미국이나 멕시코에서는 수페리얼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 생두의 크기를 스크린 사이즈라고 한다고 했는데 생두의 스크린 사이즈 1이 어느 정도냐 64분의 1인치로 약 0.4mm 정도예요. 그 스크린 사이즈 스크린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면 넘버가 적혀 있죠. 18, 17, 16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스크린 여기에다가요. 커피 콩을 우수수 만약에 쏟아 부었어요. 그리고 이 채를 이렇게 흔들게 되면요. 이렇게 흔들게 되면 제일 위에는 이 구멍에 걸려져서 제일 큰 거는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위에 걸려 있겠죠. 그리고 그거보다 이 구멍을 통과해서 내려오는 거는 17에 걸릴 거고 17 구멍보다 더 작은 거는 그 16에 걸릴 거고 해서 착착착착 크기에 따라서 분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스크린 사이즈를 정하게 돼요. 참고 동영상 한번 볼게요. 이렇게 커피 콩을 스크린에다가 쏟아 붓고요. 이렇게 진동이 흔들어주면 위에 하나씩 착착 걸리겠죠. 그래서 제일 큰 거는 이쪽으로 가고 그 다음 거는 일로 가고 그래서 이게 스크린 딱딱 걸리는 크기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스크린 사이즈가 분류가 되는 거예요.
합체에 하나씩 딱딱 걸려서 분류가 돼서 스크린 사이즈별로 분류가 되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까지 스크린 사이즈 크기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거를 한번 봤어요. 콜롬비아 수프리모 요거 참고로 콜롬비아는 그 나라에서 커피를 해외로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국가가 큰 산업으로 여기고 있는 국가인데요. 그래서 콜롬비아는 해외로 수출을 하는 커피가 등급이 좋은 등급의 커피, 맛있는 커피 이런 것들을 수출을 하게 되고 그 커피 해외로 수출이 되었을 때 자기네 나라의 커피, 콜롬비아 커피가 맛있다고 이렇게 인식이 되게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아저씨 요 당나귀에 커피들이 실려 있는 거거든요. 요렇게 해서 산지에서 커피를 당나귀에다가 싣고서는 이동을 할 때 하는 그 수단으로 사용을 예전에는 지금도 어느 뭐 차가 들어가기 힘든 그런 지역에는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상징화해서 요 아저씨 선발 대회 후안 발데스라고 하거든요. 후안 발데스 이 아저씨 선발 대회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해외로 수출되는 커피에다가는 후안 발데스의 인증 마크처럼 요 아저씨하고 당나귀 그림이 찍혀 있는 요렇게 찍혀 있는 채로 그런 상품을 해외로 수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트에 가셔서 콜롬비아 수프리모 커피를 파는 것을 보면 요 마크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